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엄마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아이로부터 온 메시지였는데 구호 요청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좀 데리러 와줘.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거죠. 이 사건은 진행하는 내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례인데요. 이혼, 그 이후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와이프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경제적으로 남편이 넉넉하니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남편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대신에 와이프는 남편한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혼을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새로운 여성이랑 바로 재혼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전 남편이 지금 현재 있는 와이프의 눈치를 보느라고 전 배우자인 엄마로부터 면접 교섭을 하겠다라는 문자에 대해서 답장을 안 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약속된 시간이 딱 되면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띵동 누릅니다. 그럼 새로 결혼한 여성 입장에서는 전 와이프가 자꾸 집에 찾아오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성은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고 하면서 면접 교섭을 못하게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보고 싶은데. 면접 교섭을 막은 이유가 뭐예요, 그럼? 집으로 자꾸 찾아오니까요. 전 와이프가 자꾸 집에 찾아오고 자꾸 시간이 되면 연락을 한다고 띵동하고, 혹은 새로 결혼한 여성 입장에서는 전 와이프가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핑계로 자꾸 지금 현재의 남편한테 연락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한테 직접 연락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 부모님들이 상당히 학업적으로 욕심이 좀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아이가 핸드폰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그래서 핸드폰 자체도 만들어주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아빠가 면접 교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좀 있으셨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배우자가 있으니까, 새로운 엄마가 있으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맞지, 전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오히려 아이한테 좋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아이는 엄마를 보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학원을 빼먹고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오래 가겠어요? 바로 엄마 아빠한테 걸리지. 그래서 친부와 계모는 결국에는 아이를 학원을 빼먹고 엄마를 만났다는 이유로 매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좀 그 매질이 좀 과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아이의 허벅지를 이제 골프채로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누가 때린 거예요? 아빠가 때렸죠. 아빠가.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고서는 이제는 사실 찾아가지 못해요. 그러고 핸드폰을 쥐어주면서 이 핸드폰으로 연락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로만 서로 상호간 연락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욱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를 못 가요. 학원도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집에서 새로운 계모인 엄마와 이제 아이만 계속 있는 거예요. 엄마는 학업을 핑계로 아이의 핸드폰을 뺏어버립니다. 아이는 이제 외부와 연락이 전혀 차단된 상태로 집에서만 지내게 된 거죠. 엄마는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고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엄마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아이로부터 온 메시지였는데 구호 요청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좀 데리러 와줘.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거죠. 집에서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아이가 어쨌든 학교를 가지 않더라도 학교에 대한 학업을 집에서 계속 따라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숙제가 발생해요. 학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대면 수업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는 집에서 숙제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도를 계모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하거나 혹은 숙제를 틀리게 되면 아이에 대한 매질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바닥을 때리는 거에서 시작했다가요. 그 다음에는 손등위를 때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아이가 저항하자 손톱으로 긁거나 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새엄마가 진짜 이 아이를 아동학대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밥을 잘 주지 않고요. 물론 이제 이유는 숙제를 안 했다. 숙제를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밥을 안 줘요. 심지어는 이제 뭐 집으로 할머니가 찾아오시거나 할 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핑계를 삼기도 하고, 아니면 집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핑계를 삼기도 하고, 점점 매질의 이유와 강도는 계속 높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엄마와의 소통이 차단된 것이 이 아이한테 정서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에게 구호 조치를 요청했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엄마는 저를 찾아오셔서 아이를 구호하는 작업들을 시작하신 겁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자녀를 집에서 몰래 빼내왔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전학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이 비밀 전학 절차를 밟게 되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자녀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그리고 거소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행한 친부와 계모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원인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요. 가정법원에는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문제는 양육비 소송에서 발생했어요.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초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업을 했던 아빠는 사업을 모두 접습니다. 사업을 모두 접고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처분했던 아빠는 시골로 내려가서 땅을 삽니다. 근데 그 땅은 자기 명의로 사지 않았죠. 당연히 제3자의 명의로 땅을 사들이고 그 위에서 사과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제3자의 명의로 진행했기 때문에 소득 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소송에서 소득이 없으니 양육비도 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사람이 소득 없이 짓는다.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게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사업을 접으면서 처분했던 재산들의 내역을 모두 찾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계좌 내역을 통해서 입증을 해냈습니다. 결국 양육비 당연히 받아내었고요.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 이뤄냈습니다. 친부와 계모는 아동학대로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사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부자 엄마, 부자 아빠 필요 없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상대 배우자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그런 부분은 사실 양육비를 통해서 메꾸면 돼요. 양육비를 많이 받으면 됩니다.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양육권을 포기한다? 사실 그것은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